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메종드 센텀이라는 저희가 완성한 호텔 앞에 나와 있어요. 이 현장은 덜식에서 저희가 직영 개발로 만든 건 아니고요. 낙찰 받으신 분께서 숙박업을 한 번도 운영을 안 해보셨어가지고 저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기획 및 설계해드리고 시공까지 해드렸습니다. 이후에 이제 저희 팀이 들어와갖고 운영까지 해서 오늘은 공사가 다 끝나고 마지막 이제 정리하면서 오픈바이징이라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어가서 한번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가 어떻게 바뀐 걸까요? 크게 레이아웃을 바꾼 건 없고요. 저희가 여기 들어왔을 때 최대한 무인화 솔루션을 넣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키오스크가 입장을 하자마자 동선을 이제 가로막고 있는 형태로 저희가 조닝을 했고요. 키오스크 돌아와서 프론트와 엘리베이터 바로 탈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오픈바이징 마지막 날인데요. 오픈바이징은 말 그대로 실제로 운영하기 직전에 최종 이제 점검을 하고 각 비품들을 객실에다 채워넣고 하는 그 마무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공이 끝나면 오픈바이징까지 이렇게 직접 도와드리기 때문에 마지막 날 오픈바이징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 가장 크게 바뀐 거는 객실 수가 8개가 늘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물건 처음에 검토를 했을 때는 2층이 보니까 휴게음식점으로 근생 공간이 넓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이즈로 보니까 8객실 정도는 추가로 넣을 수 있고 관광 숙박업으로 2층을 용도 변경이 가능할 시에는 추가 매출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건물이었기 때문에 2층을 관광 숙박업으로 용도 변경했다. 이게 좀 가장 큰 자산 관점에서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 용도 변경 업무를 하셨던 건축사님이 있었고 이 건축사님이 적합한 숙박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솔루션을 많이 알고 계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붙어가지고 이 건축사님을 도와가지고 최적의 숙박 공간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게끔 레이아웃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층 공간 직접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이 원래는 그냥 뻥 뚫려 있었던 근생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8객실 만들 때는 벽체를 전부 다 신설하고 바닥까지 난방을 다시 해가지고 방으로 만들어낸 2층 공간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제가 객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뮤직룸이라는 방에 나와 있고 컨텐츠 호텔 솔루션 중에 가장 좀 스테디셀러 같은 룸이에요. 메종드 센텀을 기획할 때는 저희가 이런 컨텐츠 룸 믹스를 여행을 와서 너무 무미건조한 휴식이 되지 않게끔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룸 타입을 좀 이번에 골랐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근생 공간도 저희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방으로 다시 탄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설한 방이 2층에는 8객실 정도가 있어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성이나 투자자 개인의 어떤 사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구 비중을 아주 최소화하더라도 공간의 감도는 잃지 않게끔 하는 그런 기획을 좀 해서 레이아웃 당시부터 반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가구 면적이 크지 않아도 이 공간이 어색해지지 않는 그런 레이아웃을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했습니다. 장 하나로 멀티유즈 공간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장만 들어가도 공간이 완성도 있게 될 수 있도록 한 게 그런 예시입니다. 아예 신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어떤 레이아웃 변주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생겨요. 자연스럽게 레이아웃도 자유도가 높아지게 되고 저희가 컨텐츠 룸을 넣더라도 기능에 좀 맞는 레이아웃을 새롭게 기획해 볼 수 있는 게 또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일례로 이렇게 건식 세면대 조닝을 따로 넣어가지고 건식 습식 화장실을 나눠서 게스트가 체험할 수 있게도 할 수가 있는 것도 그렇고요. 화장실 마감 같은 거 보시더라도 처음으로 타일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덧방 시공보다는 훨씬 더 깔끔한 또 마감 상태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신생총 컨텐츠 룸이에요. 여행 오게 되면 여성분들 여러 가지 집에서 쓰던 가전들을 다 갖고 오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미용 가전들 전부 다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화장하는 맛도 있게끔 자기를 좀 꾸미기 위한 그런 방입니다. 여행지에서는 또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심플하고 이 조그마한 방 안에도 이렇게 자기를 치장할 수 있는 공간 정도, 화장대를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만드는 이런 메이크업 룸을 이번에는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뷰티 제품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시게 되나요? 온라인 커머스 보면은 후기들이 너무 잘 적혀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이 좋고 어떤 아이템이 요즘 선호하고 선호도가 높은지에 따라서 저희가 나열을 해서 좀 큐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 디자이너 분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세요. 그래서 누구보다 또 이 메인 타겟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써보고 직접 좋은 것들은 저희 컨텐츠 뱅크에 넣어가지고 실제 이렇게 현장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숙박업소 운영하시는 분들이면은 다들 이런 고민 있으셨을 거예요. 이 화장실 문이 열리는데 슬리퍼 이제 걸려가지고 이렇게 찡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이런 슬리퍼를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슬리퍼 보시면은 문을 자유롭게 열고 닫아도 슬리퍼가 이 문에 채이지 않는 슬리퍼니까요. 이런 것들은 또 고객이 사소하지만 감동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여행지에 와서는 여행하고 나서 푹 쉬어줘야 다음날 또 즐거운 여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종드 센텀에도 딥슬립 룸을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이번에도 MC스퀘어랑 같이 협업을 했는데 제품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뉴 에브리데이라고 하는 누웠을 때 편안한 어떤 소리들을 들려줌으로써 딥슬립을 도와줄 수 있는 가전까지 이번에는 추가로 도입을 했습니다. 위에 보나 아니면 설비 배관이 지나가서 어쩔 수 없이 선정이 이렇게 마감이 되어야 되는 객실에는 오히려 이렇게 더 아늑함을 느껴야 하는 딥슬립 룸을 매칭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런 단점들을 컨텐츠로 보완해서 오히려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객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협업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더유식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중소형 숙박업소를 개발을 해나가고 있고 저희의 컨텐츠 호텔 브랜드들로 전국에서 이제 MZ세대들이 이용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연락도 많이 오시고 저 또한 이제 이런 컨텐츠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찾아뵈서 저희 상품을 소개해드리고도 있습니다. 매종드 센텀 건물주께서는 또 개인이시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콜라보레이션 플레이를 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들어와서 또 이런 부분들도 꼭 사례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가지고 협업을 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기는 5층인데요. 이 도로는 1조 사선 제한으로 건물이 이 상층부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저희도 그런 제한을 갖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다락방의 무드로 바꾸자. 그 다음에 컨텐츠는 재밌는 좀 플레이 컨텐츠 위주로 같이 매칭을 시키자 해서 기획을 했었던 방입니다. 밋밋하게 우리가 기획을 하면 불편한 방이 돼서 여기는 미니룸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다락방에서 플레이 컨텐츠 같은 거 같이 결합해 놓으면 옛날 어릴 때 다락방에서 놀던 기억도 나고 할 것 같아가지고 요 라인은 전부 다 플레이 컨텐츠 위주로 저희가 객실을 타입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긴 바로 옆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플레이 컨텐츠 중에 다락방에서 영화 보는 경험을 만들어 준 거고요. 실제 저희가 항상 넣고 있는 홈시어터 솔루션을 적용해서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화관 가면 우리가 리클라이너 체어에 앉아가지고 콜라 꽂고 영화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객실 안에서도 할 수 있게 하면은 감성을 훨씬 더 비슷하게 극대화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비룸에는 리클라이너 체어에 음료수를 꽂을 수 있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저희 아티스트 플랫폼 뚜누하고 협업해서 전객실에 걸려져 있는 그림은 게스트가 원하는 경우에는 집으로 배송받을 수가 있습니다. 침대도 전부 다 집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린넨, 베개도 가져가실 수 있고 저희 슬리퍼도 조금 있으면 오픈합니다. 그럼 슬리퍼도 집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 같은 경우는 또 다락방 구조라서 저쪽 벽면을 가구를 넣기에 어려운 그런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희 멀티유즈 가구가 좀 똑똑한 효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구 안에 보통 우리 숙박업소 가면 길게 늘어져 있는 가구 안에서 하는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대도 될 수 있고 그다음 책 데스크도 될 수 있고 이 안에 열면은 어메니티도 전부 다 수납이 되어 있고요. 냉장고와 헤어드라이기 모두 다 이제 수납이 될 수 있는 멀티유즈 가구가 요 자투리 공간에 비치를 했습니다. 혹은 힘을 안 줘야 되는 부분인데 힘을 주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구분을 지으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근데 그 기준을 세울 때 도움이 되실 만한 어떤 판단 기준은 우리 공간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전부 다 온라인에서 고객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공간이다. 가장 고객들이 좋아하고 반응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컨대 저희가 공간이 화려한 색깔로 치장이 되고 구조물들로 꾸며져 있다면은 그런 공간들은 이제 세상에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을 고객들이 들어와서 하루 동안에 어떤 경험을 하고 나가는 공간인지 대해서 기준을 세우고 공간을 바라본다면은 어떤 것들을 넣어서 고객들의 경험을 증진시켜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우선순위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류를 범하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화려한 이제 5성급 호텔이나 4성급 호텔에 멋진 디자인을 가져와서 중소형 숙박업소의 그 모양만 좀 따라하는 패턴의 리모델링은 좀 저는 지양해야 되는 그 리모델링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래의 사이즈가 다르고 그들이 그 공간을 만들었을 때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적하고 중소형 숙박업소가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성취해야 되는 그 목표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 숙박업소가 이 고객의 경험에 초점이 맞춰진 것들로 채워져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채워진 것들이 일반적인 다른 중소형 숙박업소들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
우리가 온라인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연결고리들을 생각하시면서 기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팁을 좀 살짝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만든 공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저희가 이렇게 메인 프로젝트로 하는 공간들은 정말 절제된 마감재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도 꾸미고 싶은 그런 것들 많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전반적인 마감은 깔끔하게만 한다라는 걸 기준으로 세우고 있고요. 가구 같은 것들도 톤 앤 매너는 깔끔하게 하고 가구의 면적은 최소로 한다. 이런 내부 이제 기준을 갖고 있어요. 가구 길이가 더 길어진다고 해서 고객의 효용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 가구 위에 그 가구 안에 어떤 것들이 채워져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채워져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저희는 컨텐츠로 통칭을 하고 있고 그 컨텐츠가 밸류가 올라갈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는 편입니다. 혹시 어떤 걸 좀 보면은 그런 참고를 할 수 있을까요? 중소형 숙박업소에서는 저희가 만들고 있는 프로덕트들이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온라인 검색창에 더유식을 치시던가 아니면 야놀자나 여기어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다가 더유식 또는 아늑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그런 레퍼런스들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메종드 센텀 현장 와서 저희가 이렇게 외주 프로젝트를 소개한 건 또 처음인데 저희가 아늑을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드신다 하셔가지고 프로젝트를 해드린 만큼 꼭 이렇게 영상으로도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이제 더유식 채널 보시면은 공사하기 전, 공사 후, 공사 중간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숙박업 리모델링 관련해서 또는 숙박업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더유식의 홈페이지 사이트 접속을 하셔도 중소형 숙박업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팁들이 많이 있으니까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